자, 지문 체크 포인트 잡아봅시다. 준비물은 빨간 펜으로 우리는 동그라미와 글을 적을 거고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을 겁니다. 형광펜이 뭔지는 아시죠? 여기에다가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글씨가 지워지는데 형광펜을 쓰시면은 글씨가 보이고 노란색으로, 뭐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형광펜, 그 노란색 형광색으로 글씨는 보이고 저칠해지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전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글 밑줄을 쓸 텐데 여러분들 밑줄은 꼭 형광펜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문단별로 일단 체크를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 봅시다. 유학은 유학은 성학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니다. 좀 쓸까? 자, 씁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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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냈다 정의예요. 자, 유학은 이런 애예요. 이런 애인데 유학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죠. 근데 성인이 되려면은 수기치인을 해야 돼요. 그 수기는 이놈이에요. 그리고 치인은 이놈이에요. 수기치인을 통해서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인데 이 유학의, 여기까지가 유학의 설명인 거죠. 그쵸? 이 유학을 적극 수용해 가지고 이 율곡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유학의 이상사회가 우리나라에 구현되기를 소망했다고요. 다들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을 한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 율곡 2는 뭘 하려고 했어? 우리나라를 이상적인 사회, 유학의 이상적인 사회, 성인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수기치인이죠. 수기치인. 유학은, 그리고 이 수기의 내용, 치인의 내용, 이건 별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어도 우리가 체크해 놨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선지 가름 되는 거예요. 자,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 수양론은 수기를 위하고 경세론은 치인을 위했어요.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래요. 얘네의 바탕은 이기론이래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밑줄 그으시고 기를 밑줄 그으시고 밑줄 그으시고 밑줄 그으시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뭘까요? 이 수양론, 경세론, 그리고 이기론. 얘네들은 어떤 이론이라고 명칭됐으니까 체크를 한 건데 익숙해지시면은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굳이 수양론, 경세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어찌 됐건 간에 수기치인의 바탕은 이기론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는 쓰세요.
정의, 기도, 정의죠. 이랑 기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랑 기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이와 기는 이렇게 정의된 것처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져요. 근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지만 이와 기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대요. 그래서 다르지만 분리됨 없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 표현했어요. 이건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당연히 정리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설명의 밑줄, 이름의 동그라미. 일단 여기까지가 나왔네요. 자, 수양론이 뭐였죠? 수양론이 뭐였죠? 수기를 위한 수양론이었죠. 수기는 뭐였죠? 이런 거였죠. 수기, 수양론, 이통기국이죠. 그래서 요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까지 흐름을 잡았다면은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 수기, 수양론, 수기 이렇게 위치만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수양론, 이통기국, 수양론 어디야? 수양론, 수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외우니까 빠르게 찾아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통기국은 이걸로 할까? 아니다.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는 법칙, 원리, 절대적인 것, 기는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법칙은 같고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여기 쓸까요? 정의.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에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이통기국론이 이런데 이통기국론은 좀 형식적인 거죠. 이 이통기국론을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아닌데 이런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게 기질 변화론입니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정의네요.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정의네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 정의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우리가 일단 이름과 정의에서 동그라미 친다는 건 이제 알죠. 근데 이 거경, 궁리, 역행은 앞에 체크한 기질 변화론의 하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하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굳이 전부 밑줄을 그으실 필요는 없고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질 변화론을 이해했다면은 이런 애가 있다. 그래서 율곡의 수양론은 어디까지 간다고? 경세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법제 개혁론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경세론하고 법제 개혁론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는 선조가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율곡이 그에 따라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 뭐라고?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에 대한 답변이 바로 만원봉사예요. 여기서 뭐라고 만들었느냐?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애들이네요. 그쵸? 자, 봅시다. 보시면은 우리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은 변화할 수 있는 애는 이예요, 기예요? 기예요. 얘는 만물의 법칙이고, 얘는 뭐예요? 물질적 요소죠. 그러니까 얘는 법제고, 얘는 왕도부터 시작하는 요 네 개가 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제 개혁론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기를 개혁하자, 기를 바꾸자는 말이죠.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래요. 수교가 뭘까요? 이 수교가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교예요. 굳이 밑줄을 다 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교니까. 이 수교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왕이 회의를 열고 사건을 해결해. 그리고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합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진다. 이를 수교로 한대.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리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얘가 계속 쓰이면서 괜찮네 해서 록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록에 쓰인 애들 중에서도 계속 시행되면서 얘는 개쩌는 놈이다 싶으면 대전에 올라간다는 거죠.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이라는 게 뭐야? 이 과정, 수교록 대전에 거친 규정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대전이죠. 수교록 대전으로, 궁극적으로 대전으로 가는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은 전부 다 대전으로 수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전에 오른 애들, 이렇게 엄청 오래 돼가지고 결국 개쩌는 규칙이라고 인정받은 애들은 뭐라고? 양법미라 했대요. 그러니까 대전이랑 양법미는 사실은 비슷한 말이죠.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근데 얘는 굳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이 됐으니까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한 영원토록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조종 성언이라고 불렸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여기 갑자기 왕도가 나오네. 왕도는 뭐였어요? 이였죠? 기가 아니라. 그쵸?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언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법제개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법제개혁론이 뭐예요? 법제를 개혁하자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경국대전, 양범미, 조종성언 이런 애들은 왕도 이에 근접하였다고 여겨졌으니까 기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정성어는 이이기 때문에 얘들을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대제는 조세범 여정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해요. 이런 법령들은 고수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꾸어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조정성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꾸어만 한 애들이 뭐예요? 기죠. 지금 어긋난 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이를 회복시키자는 거죠. 조정성언, 이를. 그쵸? 결국 조정성언에 해당하지 않은 만물의 법칙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인 기를 이라고 생각하고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권세가들은 이거를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가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꿔야 되는 기라는 우리가 개혁해야 할 법제인 것이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는 말. 수기치인 읽어볼까요? 사물을 탐구하고 알을 투철이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안롭게 하니까 자기를 수양하고 나라를 좋게 만드는 그런 정신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설명도 들으셨겠죠? 뭔 말하는 거야? 당연히 들었겠지.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우린 일단 이름 설명에 집중할 거예요. 설명인데 이름과 설명인데 설명은 핵심적인 설명에 집중을 할 거고 이름, 설명. 이 이름에는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뭐 정의도 있겠지만은 뭐 대조도 있고 비교도 있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거는 천천히 한 번에 막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막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체크할 거예요 라고 해봤자 우리는 외워가지고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지문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세상에 동일한 지문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비슷한 구조의 지문이,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비슷한 구조의 문단이 나와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규칙을 정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이해했는지 과정 잘 보셨죠? 그대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